오늘은 복수 해석하기의 챕터 2의 6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한대 점이라는 것을 정의했는데요. 오늘은 그 무한대 점을 포함하는 극한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Extended Complex Plane을 잠깐 복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이 빨간색 축이 이제 X축이고 이제 초록색이 Y축이었고 그때 이제 U축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XY 평면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컴플렉스 플레인으로 썼던 C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스피어를 우리가 S라고 써보면 그리고 이제 이 점을 P라고 쓰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은 이 북극점 한 점을 뺀 요 스피어 위에 있는 점들과 이 컴플렉스 플레인 위에 있는 점이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이때 요 P라는 점에 대응되는 점을 우리가 이 위에 있지 않으니까 새로운 물체인데 그걸 우리가 무한대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합쳐보면 S 위에 있는 모든 점과 컴플렉스 플레인의 한 점을 추가한 요 집합과 이제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C 인피니트 Extended Complex Plane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무한대 근방에서 이제 뭐 극한 같은 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어떤 점 P 근방에서 극한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G 빼기 P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제 이런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중요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한대 점에서 극한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한대가 중심이 되는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뭔가 이제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아까 무한대에 대응되는 점이 P라고 했었거든요. 요 P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무한대의 네이버후드는 이 P의 네이버후드를 먼저 그린 다음에 대응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P의 네이버후드는 뭘까요? 이게 북극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북극점을 한 바퀴 이렇게 삥 도는, 저 반대편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원은 이 스피어 위에 있는 원입니다. 이 원이 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보통 이 스피어 위에 있는 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어떤 평면으로 그렸을 때 이 스피어를 잘랐을 때 이제 생기는 어떤 그 모양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선은 이제 이 구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응되는 것이 뭐냐?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에요. 그래서 요 점 P를 중심으로 이렇게 밑으로 대응을 시키면 즉 이 형광색 펜으로 그린 요 원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다음과 같이 그리는 이제 커다란 보라색 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쭉 대응을 했을 때 요 점을 지나서 쭉 해서 이런 데까지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이 점에 대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원은 지금 이 파란색 지금 뭐 평면이 좀 작게 그려져 있는데 이 파란색 평면에 즉 XY 평면에 있는 커다란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P의 엡실론 네이버후드면 이 내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내부의 점들은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을 해보면 이 커다란 원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응되는 게 이 영역이니까 이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무한대의 네이버후드라 함은 절대값 G가 어떤 양수보다 큰 값을 나타내는 G들의 모임을 이 무한대의 네이버후드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제가 엡실론이라고 쓰지 않고 엡실론분의 1이라고 쓴 이유는 우리 이제 조금 이따 해보면 알겠지만 보통 엡실론은 이제 작은 양수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엡실론분의 1이면 이제 조금 큰 값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엡실론이라고 쓰지 않고 엡실론분의 1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한대의 네이버후드는 어떤 원을 그려서 그 안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무한대를 중심으로 하는 네이버후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오늘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세 개의 극한을 정의할 건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G가 무한대로 갈 때 FG의 극한이 W이다. 아니면 G가 G0로 갈 때 FG의 극한이 무한대이다. 아니면 G가 무한대로 갈 때 FG의 극한이 무한대이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이거 하나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한번 보죠. 뭐 똑같이 엡실론 델타 정의거든요. 일단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있다. 뭐 이것까지는 똑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쪽을 보죠. FG가 W로 뭐 수렴한다는 것이니까 FG 빼기 W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epsilon보다 작다. 네, 이거는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정의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이죠. g가 무한대로 간다니까 여기에 이제 무한대의 네이버후드가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한대의 네이버후드는 어떤 수보다 절대값이 큰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의가 절대값 g가 델타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네, 책에 따라서 여기 그냥 델타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그냥 우리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그냥 델타분의 1로 쓰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무한대가 어디 있느냐만 잘 보면 돼요. 이제 g가 g0으로 간다. 근데 이건 이제 평범하니까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 델타가 있는데요. 요거는 g 빼기 g0의 크기가 0과 델타 사이다. 뭐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이제 요 무한대가 여기 있으니까 fg가 무한대 근방으로 간다는 것이니까 무한대의 네이버후드를 살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g가 무한대의 네이버후드로 간다는 것이니까 fg의 절대값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번에 세 번째는 둘 다 무한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절대값 g가 델타분의 1보다 크면 fg의 절대값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는 이 두 경우 모두 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정의했던 요 내용만 잘 기억하면요. 이 세 개는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뭐 아마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복수해석학 시간에 요 무한대가 포함된 극한값을 계산할 때가 자주 나오고 아마 복수해석학 2 시간에는 이 계산을 많이 할 거예요. 무한대가 자주 보일 거거든요. 우리가 해석학 때도 그랬지만 이런 극한을 뭐 정의하고 뭐 실제로 엡실론 델타로 계산할 때도 있지만 뭐 비슷한 크라이테리언 그러니까 계산법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복수해석학에서도 요 무한대가 이제 포함되지 않는 극한으로 사실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다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fg의 극한이 무한대이다 이걸 만약 보이려면 실제로는 이 계산을 하면 훨씬 편합니다. g가 g0로 갈 때 fg분의 1이 극한 0이다. 이 내용을 만약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이 내용을 보이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g가 g0로 갈 때 요게 0으로 가려면 이게 무한대로 간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사실 실수에서는 특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0으로 간다고 해서 이게 꼭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원 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의 장점은 무한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0 이렇게 보여버리면 뭐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런 거 없죠? 그냥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g가 무한대로 가는 것이니까 여기 g 대신에 fg분의 1의 극한을 계산해서 이 값에 수렴하면 g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긴 g가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직관적으로 뭐 치환 같은 걸 해보면 되는 거죠. g가 0으로 가면 g분의 1은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조금 뭐 복잡하네요. g가 무한대로 갈 때 fg가 무한대니까요. 지금 g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g 대신에 지금 g분의 1로 한번 바꿔야 되고요. 여기가 무한대니까 아까 이렇게 역수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 역수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세 번째는 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증명하고 마지막에 예를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명을 뭐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해석학 시간에 그 엡실론 델타를 잘 이해했으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가정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 가정을 엡실론 델타 정의를 그대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 델타가 있는데요. 지금 g가 g0로 가니까 g 빼기 g0의 크기가 0과 델타 사이고요. 결론은 fg분의 1의 극한 0이니까 fg분의 1 빼기 0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요것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보이기 위해서는 결론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지금 두 번째 거거든요. 결론이 이게 나와야 돼요. fg의 절대값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 이게 나와야 되니까 지금 이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과 이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0이 빠지니까 fg분의 1의 절대값인데 분모 분자 바꿔주면 이게 바뀌니까 이 값이 나와서 이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두 번째는 g가 0으로 갈 때 fg분의 1이 w0이다. 네, 이걸 일단 가정하는 것이니까 이 가정을 그대로 써보죠.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양수 델타가 있어서 절대값 g 빼기 0의 크기가 0과 델타 사이이면 요거는 fg분의 1 빼기 w0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 값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뭐 다 짐작하겠지만
G분의 1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G 프라임, 네, 이렇게 한번 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값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거는 원래는 절대값 G가 0과 델타 사이이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G분의 1 대신에 G 프라임이니까 0보다 크고 1 나누기 G 프라임의 절대값 이렇게 되고 델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과 똑같은 식이 뭐냐면 사실은 이거예요. G 프라임이 크기가 델타분의 1보다 크다 이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프라임은 그냥 뭐 다시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과 이게 똑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G분의 1 대신에 이걸 이제 대입해야 되는데 뭐 아까 좀 오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G분의 1 대신에 G 프라임을 하고 프라임을 똑같이 없애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G 빼기 W0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다 되니까 이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뭐 거의 똑같아요. 일단 요 가정을 또 써보도록 하죠.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있는데 절대값 G 빼기 0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네, 이 값이죠. 이 값의 크기가 0과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아까와 마찬가지로 G분의 1 대신에 G 프라임을 대입을 한 다음에 프라임을 없애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거는 요렇게 되고요. 지금 G분의 1 대신에 G 프라임을 대입했다가 없애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번에 오타가 없어요. 절대값 FG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 다시 분모 분자 뒤집어주면 절대값 FG가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 해서 요것의 정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한 그 세 경우를 하나씩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G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 값의 극한이 무한대이다 이기 때문에 네, 지금 첫 번째의 경우거든요. 그럼 이제 요걸 이제 역수를 취해서 0으로 가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전체 값을 우리가 FG라고 이렇게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1 나누기 FG의 극한을 계산하면 돼요. 분모 분자를 바꾸니까 G 더하기 1이 분모에 있다가 분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G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이렇게 돼서 이 극한값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뒤집어주면 무한대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이제 G가 무한대로 가는 거거든요. G가 무한대로 가는 건 FG분의 1을 G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함수를 FG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G가 0으로 갈 때 FG분의 1의 극한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G분의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요. 아마 극한 계산하려면 분모 분자의 G를 곱하면 될 것 같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0을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이 2가 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기도 무한대가 있고 여기도 무한대가 있어서 둘 다 무한대이면 이 G도 역수를 취해주고 함수도 역수를 취해준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이 함수를 FG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복잡하지만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네, 식이 뭐 아주 이상해졌는데요. 지금 여기 G 대신에 G분의 1을 대입한 식이 이렇게 되고 이것에 이제 다시 역수를 취했습니다. 뭐 이걸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해 보죠. 지금 분모 부분에서 지금 분모 분자의 G 3승을 이렇게 곱해주면 지금 이거는 2 빼기 G 세제곱이 되고요. 여기 이제 G 3승을 곱해주면 여기 제곱만 곱해주면 되니까 G를 하나 남겨두고 1 더하기 G 제곱이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역수를 취해주면 분모에 있던 이 G가 이렇게 분자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G가 0으로 갈 때 이것의 극한값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극한값은 무한대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지금 뭐 계속 따라오면서 뭐 들은 생각이었겠지만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G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지금 보면 분자는 0으로 가지 않은데 분모는 0으로 가서 0분의 뭐 형태니까 당연히 무한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실수 때보다 더 편한 게 실수에서는 뭐 플러스 무한대냐 마이너스 무한대냐 생각해야 되는데 이 Extended Complex Plane에서는 무한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0분의 뭐 형태는 무한대가 많습니다. 두 번째, G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이제 1차분의 1차니까 최고차 한 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2. 네,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G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보다 분자 차수가 더 크니까 무한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강의에서는 Extended Complex Plane에서 나오는 무한대의 네이버우드의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정의대로 한번 풀어봤는데요. 아마 나중에 이런 극한 계산이 나올 때 이 밑에처럼 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직관적으로 실수해서 우리가 극한 계산하듯이 해도 뭐 큰 상관은 없고
특히 더 쉬운 것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없이 유한값이 아니면 무한대라고 바로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